팬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죠? 12 사태부터 지금 4개월을 지나서 5개월째로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되면 이제 회장님이 집행유예가 되든지 무죄가 되든지 답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뭔가 이렇게 잘 해결 방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구렁텅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드스가 출발한 게 2019년도죠. 그때는 코인 사업이 활개를 치고 대부분 300% 마케팅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 시드스도 강력한 보상 플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롤업 제도 또한 도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폼장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소모임으로 해서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팬덤을 결속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 때문에 작은 출발이었지만은 시드스는 4차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점점 만들게 되었고 3, 4년이 걸렸어요. 가맹점 제도, 초밥, 파라볼레 등등 가맹점들이 생기면서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짝퉁들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업 사냥꾼, 즉 떼돈을 버는 변호사 집단, 사기 고발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통 속인 백수원 카페, 쓰레기 유튜브에 의해서 시드스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2월 출금이 금지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구속 후에 비대위가 출범했죠. 모든 팬덤들이 그 비대위 방에 모여서 서로 초기에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잘되기 바라고 기도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팬덤이 여러 가지로 다 가려고 나눠주고 업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이 의지와 결정을 팬덤들에게 전달한 김상인 회장 대행 기억나십니까? 사표 내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변호사 리스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들이 갈라지면서 희망이 자꾸 줄어들고 단톡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뭐 처음부터 또 고발한 사람들도 있죠. 이건 이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3개월쯤 됐을 때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이 변호사 리스크 때문에 또 중간에 멈췄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이미 결정했잖아요. 휴스템 FSD 참 어렵다. 회장님이 결정했잖아요. 휴스템 FSD는 자산이 많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액트 29로 다시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됩니까?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아마 진작에 했으면 가맹점도 좀 지급하고 출금은 안 되더라도 페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단톡방에서 소통한 결과는 세 갈리로 나눠졌습니다. 또 다른 것도 생길 수 있겠죠. 이 불편한 현재 상황은 변호사의 유튜브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방송하면 바로 답장을 주는 친절한 변호사가 회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하고 중국의 고사에 있는 전략으로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 장수들에게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군사끼리 서로 막 편을 가르게 해서 그래서 장수들이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하면서 막 전쟁의 지혜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우리한테 쓰고 있습니다. 시드스의 주인인 팬덤을 오랑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시드스의 미래는 팬덤의 대표를 통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결정을 팬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회사의 대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팬덤의 자산이 지켜지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시드스의 미래를 회사와
팬덤이 함께 노력해서 되는 것이므로 회장님이 옥중에 계시잖아요. 옥중 경영을 하시려면 회장님께서 리더십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시스템 FSD 회장 대행을 선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땅한 분이 없으면요, 팬님 중에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해 가지고 회장님이 옥중에 나올 때까지 팬덤을 대표해서 모든 정책과 회장님의 결정을 전달해야 되며, 죄송하지만 엄 변호사님도 유튜브 중지하시고 회장님의 소송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희 변호사도 팬덤을 분리하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팬덤에서 돈으로 수입료를 받는 분이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팬덤에게 공지하는 모든 시스템은 회사의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변호사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이 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행위는 팬덤을 이간질시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으로밖에 발 수 없고 우리 팬덤들을 오랑캐로 취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장 대행을 다시 선임하거나 팬덤들이 투표를 하여 조합자 중에 대표를 뽑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조합원의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수시로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는지 CDS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올리는 영상이 리에이스입니다. 죄송하지만 보기 곤란한 영상 표지만 캡처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리에이스 영상 표지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고 미칠 지경입니다. 팬덤들이 갈라지면서 영상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했잖아요. 향후에는 이놈들에게 영상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 기업 사냥꾼에게 시대서가 흔들리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2개월 전에 많은 팬덤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많은 영상이 삭제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업로드한 영상을 찾아보니까 400개가 넘어요. 우리 팬덤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 행위는 쓰레기 유튜브에게 옷을 벗고 자, 내 피 빨아물어 하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쓰레기 유튜브에 재물이 되면 안 됩니다. 팬덤들이 보기도 힘들겠지만 향후에 더 이상 이 팬덤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기도 힘들지만 참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장님은 많은 팬덤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자산 현황, 투자 현황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한 죄, 회사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썩었죠. 이런 죄, 가족의 신뢰를 잃은 죄, 다른 종교를 비난한 죄, 언론을 너무 무시한 죄, 옥중에서 판단력 부족으로 팬님들을 힘들게 한 죄, 회장 대행을 허수아비로 만든 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와 직원, 전산 이런 걸 장악할 수 있는 부회장이나 회장 대행이나 있었으면 회장님 옥중 경영도 가능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팬덤들에게 정보를 막 공지하였다면 변호사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12.12 사태로 회장님의 가족 문제, 경영의 실수 등으로 팬님들은 어려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회장님을 한 번 더 믿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나이 70살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시대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실 분입니다. 시드스의 미래가 없는데 뭐 비자금 있다 하더라도 설득 내놓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의 완성이 꿈입니다. 회장님이 없는 시드스는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소, 고발, 회사 정리해가지고 뭐 신탁자산 받아가지고 20%, 30%, 50% 나오겠어요? 일부 회사는 거 하고 회사는 끝나는 거.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찾은 연금 수입, 평생 직업으로 연결되는 이걸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팬덤이 세 개로 나누어서 승선해가지고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출발한 배가 혹시 중간에 서거나 출금이 안 되거나 하면 침몰되면 나머지 배는 출항도 못합니다. 사냥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영상 올라오고 또 2차 피해 뭐 이해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래 됩니다. 긴 항해를 위해서 선장도 필요하고 기관장도 필요하고 갑항장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돼요. 출항 자금도 필요하고요. 급료도 줘야 되고 식자재도 있어야 되고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 휴스턴 FD가 맞습니까? 시사모가 맞습니까? 아니면 UNA가 맞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시사모를 준비하신 리더분, UNI를 준비하신 폼장님 다 난세 영웅이십니다. 이 난세 영웅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펀덤들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적 모멘트가 올 때까지 과정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규법인의 리더분들은 여러분을 믿고 온 파트너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전상과 보상 플랜 등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출범해서 인계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태계를 만들기 전까지 계속 투자할 자금은 충분한가요? 시대수로 인해 6개월, 1년 동안 신규 팬덤들이 순수금을 넣을까요? 뉴스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을 때 타이밍이 6개월, 1년 동안 사이에 신규 팬덤들이 선수금을 넣을까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시나요? 생태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회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회사의 경영자 능력도 중요하고 글로벌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보고 생각하십니까? 출범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팬덤이 시더스 윤리 강령에 의해서 제명되면 보상은 해줍니까? 여러분은 너무 큰 짐을 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나은 건지. 시사모 UNI 리드님에게 꼭 전달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이성희 변호사가 휴스템 FSD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KTM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참 황당합니다, 진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세청 공무원 시험을 치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부산지방국세청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해병대 제대하고 복직하고 서부산세무서, 울산세무서, 북부산세무서 등등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세무서를 근무하면서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모든 분야를 다 거쳤고,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중에 서울 풍납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실, 지금은 수원으로 옮겼죠. 감사관실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업과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이 일한 업무를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고,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알리려고 하였으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서 또 소통할 그런 방법도 없고요. 그 속으로 삭히고 말았는데, 법인이 등기가 되면 그 법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처럼 경제 주체가 됩니다. 법인 자체가 주민등록처럼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 법인의 대표는 다른 법인의 대표도 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법인명이 다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판법에 기소된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또 이 변호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휴스템 FSD의 이 발음 참 어려워. 휴스템 FSD의 이익감 중에 50%를 회장님 통장으로 가져갔다. 유용했다. 또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회장은 50대 50대 배당을 좋아한다 하면서 회장님을 비하하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페이로 쇼핑몰을 결제했잖아요. 페이를 준 회사는 휴스템 코리아고, 페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법인은 휴스템 FSD잖아요. 그러면 쇼핑몰 법인이 페이를 준 법인에게 이익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 이익금 중에는 50%는 회사가 주는 게 맞잖아요. 그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출금할 자금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돈은 팬덤의 돈으로, 팬덤의 출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회사 장부를 조사했나요? 회장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거 확인했나요? 서울국세청 조사관실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업은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어찌 보면 팬덤들의 입장에서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 관계자 자격으로 비대위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회장님이 진짜 그 돈을 자기 개인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휴스턴 코리아로 보내서 출금 비용에 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장님의 재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핑계로 휴스턴 FSD는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사모가 생겼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새로 출발하고 하잖아요. 실망해가지고. 만약에 회장 개인으로 돈이 갔다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세금 누락한 거죠. 그러면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한 세금과 함께 포함해서 고지세가 나올 겁니다. 과태료 포함해서요. 그러면 세금 내면 끝이에요. 그것을 회장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금유행이다, 돈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금 계산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깜빵 갑니까? 세금 안 냈다고 구속되는 거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사모 리더님, 함께하는 팬덤들, UNI 코리아 리더님, 함께하는 팬덤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월 전에 우리는 한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팬덤의 대부분은 선수금을 돌려받기보다 회사가 회생하여 다시 모두 지난 행복한 삶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주장하는 변호사는 팬덤들의 선수금을 찾아주는 것으로 수입료를 받는 것 뿐입니다. 선수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100% 받기는 어려울 거고, 관리신탁에 대하여 변호사는 관리신탁 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회장이 무죄가 되거나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때에는 관리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시더스가 다른 회사나 은행에 빚을 졌나요? 아니죠. 시더스가 투자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수금을 찾지 못한 팬덤들 뿐입니다. 팬덤이 압류할 것을 변호사가 신탁받아 우리 팬덤들이 압류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맞나요? 회장님은 휴스턴 FDA에서 시작하면 해지를 원하는 분에게는 1, 2개월 안에 선수금을 반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승희 변호사가 신탁을 하지 않더라도 회장님이 결정한 휴스턴 FSD가 출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 집으로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